네, 비상박 평가문제집 8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나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갈래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영화 또는 드라마의 대본인데, 이 작품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쓰여진 대본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 포인트가 되는 시나리오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컷투라고 하는 시나리오 용어가 등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몽타주라고 하는 시나리오 용어가 등장할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시나리오 용어는 이 시나리오 용어의 개념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각 장면에서 이 용법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자, 이것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 현대의 서울입니다. 중심 죄제는요, 조루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16살 소년의 인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보통 구성이 발단, 전개, 그리고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흘러가는데, 절정 같은 경우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으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아르미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대단원은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으로, 이 작품에서는 아르미가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제목과 관련된 이 작품의 어떤 이 효과 또는 기능은 뭐냐 하면, 아름이라는 중심인물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의 사회문화적 가치, 즉 주인공을 바라보는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관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첫 번째 장면에 발단,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 용어는 씬 넘버가 됩니다. 씬 넘버. 그래서 이 씬 넘버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주로 공간과 시간이 제시됩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는 것. 자, 그러면 이 씬 넘버가 달라지면 주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씬 넘버가 8에서 갑자기 14로 건너뛴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씬 넘버 이후에 인물의 대사 전에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즉 등장인물 또는 무대 상황 등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 음악과 함께 택시가 달리고 있어야 하고요. 손님을 발견한 대수, 이 대수라는 인물은 주인공 아르미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예요. 그쪽으로 차를 세웁니다. 선한 인상의 평범한 30대 부부, 임신을 한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 있습니다. 차를 세운 대수가 보조석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남편이 무슨 병원 사거리요 하고 목적지를 얘기했더니 대수가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같이 좀 다녀야 해서 그러는데 하고 조금 이 양해를 구하니까 남편이 저 혹시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하고 반가워하면서 하고 남편이 맞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르미를 대하는 요 부부의 태도는 아는 친구인데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고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죠. 컷투. 자, 요거는 시간이 흘러서. 자, 시간이 흘렀다는 게 뭐냐 하면
장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경과됐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마 이 택시를 타고 이 부부의 목적지까지 막 달렸을 텐데 그 장면은 일단 다 이 삭제가 되고 이제 촬영분이 아닌 거지. 그리고 길가로 딱 택시가 멈춰 섭니다.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자 여자 앞으로 다가와서는 대수의 택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탑니다. 가로수길이요 하고 다시 통화를 계속해요. 저 손님 양해를 좀 드려야 하고 대수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하느라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잠시 후 통화가 끝났는데 아름이를 발견하더니 비명을 지릅니다. 자, 아름이는 조루증을 앓고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체구는 작은 어린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을 주겠죠. 대수가 돌아보면서 통화 중이셔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데 좀 몸이 불편해서 못 볼 걸 본 듯이 얼굴을 일그러지면서 뭐예요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하고 이 여자는 아름이를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을 본 것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 탑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교복을 입은 아름이 또래의 아이들 셋이 탑니다. 한 명이 아름이를 알아본 것 같아요.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하면서 반응을 해요. 학생 2와 여학생 3이 힐끔거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해 봅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시문이에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시문입니다. 자, 거침없이 저기 인증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자, 거침없이, 그러니까 뭐 양해를 구하는 또는 조심스러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무턱대고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하는 배려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름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매고 자세를 취합니다. 밝은 분위기에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표정이 왠지 주눅이 듭니다. 자, 지금 아름이의 심정은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이 자신감이 없는 좀 대조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겠죠. 아, 쟤네는 건강해서 좋겠다. 나는 평범해서 좋겠다 하는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에 부러움과 이런 감정을 좀 나타내는 거겠지. 자, 학원가 앞에서 아이들이 내려요. 고맙습니다. 내리면서 아름이에게 빨리 건강해져. 아름이가 네, 고마워요.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자, 학원으로 들어가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눈에 부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수가 그런 아름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고 아름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거리 풍경을 구경하고 있어요. 자, 지금 택시 아니죠. 아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체고를 갔던 거지? 아니? 의아해하면서 그럼 뭐가 되고 싶었는데? 뭐가 돼야 할지 몰라서 갔던 거지. 태권도 하면서 좋았던 것도 도복밖에는 없었어. 하고 웃습니다. 자, 대수는 어딘가 조금 철이 없는 모습, 또 천진난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아빠예요. 뭘 잘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서도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빠 친구놈 하나는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아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요? 에이, 설마. 하고 아름이가 믿지 않아요. 차를 세우고 진지하게, 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자, 요거는 아름이의 겉모습이 아빠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름이의 난치병이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빠는 이런 것들을 아름이와의 농담,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구나. 여기에서 바로 대수의 밝은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최고 나온 아빠를 우린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다고 아름이가 웃습니다.
자, 한강 둔치로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씬 넘버 10입니다. 시간은 밤이고요. 짠! 우리 세 식구를 위해 건배하고 부딪히는 세 사람의 손, 돗자리 위에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있고, 아빠는 콜라를, 그 다음에 엄마는 맥주를, 아름이는 요구르트를 마시고 있어요. 미라가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대수와 아름이가 놀라 쳐다보고 미라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요. 바람을 맞으며 야 기분 좋다 바람 부는 날이 왜 이렇게 좋지? 대수가 나도 그런데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음이온이 발생해서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자, 아마도 아름이가 아파서 다른 친구들만큼 학교에 가거나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해도 혼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친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수가 오 하더니 아름이의 볼을 만지며 어이구 똑똑해 누구를 닮았을까? 대수가 당연하다는 듯 나를 닮았지. 왜 맞잖아. 팥빙수 좋아하고 콩밥 싫어하고 발가락 길고 유머 가까이 있고 속도 깊고 좋은 건 다 지 닮았대 하고 이제 미라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눈 예쁘고 똑똑한 건 나를 닮았지. 눈도 나랑 똑같잖아. 자,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름이와 이런 아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요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이 부모님은 아름이가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서로 자기를 닮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이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어요. 아 시끄럽고 가서 맥주나 더 사온나. 아름이에게 같이 갈까? 웃으며 일어나는 대수와 아름이. 한강 둔치입니다. 자, 여전히 밤이에요. 매점 앞에서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매점을 나오고 있는데 아름이가 아빠 나 화장실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컷투 자 시간 점핑 즉 그 사이에 아름이는 화장실로 걸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대수와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 옆에 으슥한 공간에 불량스러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미 남학생이 넷이고 여학생이 둘이야. 너 진짜 애야? 할배 아니고? 동물원에 동물을 보듯이 와 신기하다. 아름이의 얼굴을 살피며 희죽희죽 외계인이야 뭐야?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 몰라 아무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비켜요. 자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상당히 지금 무례하고 심지어 매우 폭력적인 친구들이죠. 남학생들이 아름이의 모자를 벗기고 아름이의 듬성듬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는 아이들. 대박. 뭐야 이거? 모자를 던지면서 야 이거 혹시 옮는병 아니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대수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자, 대수가 왜 아름이가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오지? 하고 의아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장면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 다시 같은 장면 즉 불량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아름이와 그곳으로 대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되는 거겠죠. 간이 화장실 옆입니다. 아름아 아빠 아빠야? 아빠래. 젊은 아빠인 대수의 모습을 보자 우습다는데 키득거립니다. 야 괜찮아? 너 모자 말하면서 모자를 집어서 아름이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불량 학생이 끝까지 어이구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밥 마시러 오셨나봐요. 자 요거는 대수 아버님 요거는 아름이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서 골룸이 태어나냐. 자 골룸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조금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이런 등장인물이 하나 있죠.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결국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며 껄렁대는 대수를 에워싸고 대수가 아름이를 비켜 세우고 씩 웃으며 윙크를 마치 이소룡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하더니 자세를 딱 잡아요.
1대4. 자, 대수 하나, 남학생 넷. 열세에도 민첩하고 멋지게 싸워가는 대수. 액션 영화처럼 공중에서 한 회전 반을 돌아서 540도 발차기를 하고 당당하게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르미의 환상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장면은 전부 다 아르미가 상상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미의 상상에서는 우리가 아르미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르미는 지금 어떤 심리일까?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대가, 응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다시 현실의 상황에서는 아르미의 환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맞다가 반격을 시작하는데 온 힘을 다해 학생들을 뿌리치고 힘껏 발차기를 날리지만 경찰이 맞았어요. 뻗어버린 경찰, 당황한 대수와 놀란 아르미. 한강둔치의 장면은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무례한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우울하게 끝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고 씬 넘버 15 병원 진료실 오후가 됩니다. 병원 진료실에 딱 등장해서 파리한 얼굴의 미라 엄마와 마주 앉은 주치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치의가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 이 점이 뇌혈관이 살짝 터졌던 흔적입니다. 좋았어요. 잘못하면 중풍 걸릴 뻔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두통이 상당했을 텐데 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아름아,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하랬잖아. 주눅이 든 목소리로 내가 언제 안 아픈 적이 있었어? 미라가 한숨을 쉽니다. 자, 지금 아르미의 태도를 보면 내가 맨날 아픈데 또 아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속상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속 깊은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이 시험이 되도록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 올해도 못 넘겨요 라고. 자, 사실 주치의 선생님은 아르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지만 그래도 올해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미라가 너무 놀라서 아르미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의미겠죠. 자, 진정하고 아르미를 보면서 아르마, 네, 잠깐 나가 있을래?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아르마 나가 있어. 자, 아르미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도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면하고 싶어 라는 의미겠죠. 그래도 아르미를 보내고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주치의가 뇌도 문제지만 심혈관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심장에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입원시키세요. 밖에서 터지면 손도 못 써봅니다. 병원 앞 거리. 자, 이제 미라와 아르미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와서 걷고 있어요.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그래도 아르미는 나머지 노출된 부분을 보면 어딘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 사람들이 미라와 아르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호기심 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힐끗 봅니다. 미라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잡아 끄는 아르미.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미라가 대수롭지 않게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자, 굉장히 씩씩하고 당당한 성격의 미라입니다. 미라의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오지 않아서 엄마는 안 창피해? 태연한 미라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자, 아르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싫고 자기 때문에 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싫고 이렇겠죠. 앞장서가는 아르미의 배낭을 휙 하고 잡아채요. 뭐가 창피한데? 왜 그래 진짜. 너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을 써. 사람들이 보고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떼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자, 속 깊은 아름이가 혼자서 아픔을 감당하려는 것 같아서 미라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선글라스를 벗기면서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쳐다보지. 고개를 돌려 한숨을 쉽니다. 괜한 말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가 땅만 발로 차요. 한아름, 엄마 봐. 내가 누구야? 나. 아름이가 미라를 따라하면서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대사는 미라가 상당히 여러 번, 즉 반복해서 말했던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이미 아름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야? 나 평범하지 않아. 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 나 웬만한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대사겠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어요.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13년. 자, 아름이는 16살이라고 했어. 16세인데 13년이나 이 병원길을 다녔습니다. 막내의 삼촌은 이 나이에 포경수술을 하면서도 중내산에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너는 이거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도 돼. 가자. 아름이의 손을 잡은 미라, 사람들의 시선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자, 중략 부분에서 아름이가 TV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걸 보고 서하라는 소녀에게 이메일을 받아요. 나이는 아름이랑 같고 그 다음에 병을 앓고 있는 친구래요. 같은 나이이고 병을 앓고 있는데 서하에게 관심이 가지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자, 아름이가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쓰고 서하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설레임을 느낍니다. 장면이 43,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 아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 미라가 지켜보고 장씨가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장씨는 이웃 할아버지인데 아름이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장씨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평소보다 훨씬 더 멋을 냈어요. 자, 이거는 장씨 할아버지가 은근히 TV에 출연하고 싶어서 오늘 좀 멋을 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씨 할아버지의 어떤 천진한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승찬이가 큐 하고 신호를 보내고 아름이 혹시 노을을 좋아해 본 적 있어요? 하고 자, 김 작가는 진행자, 승찬이는 이 프로그램의 PD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죠.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우리 옆집 짱가. 자, 짱가가 바로 장씨 할아버지예요. 짱가 할아버지도 좋아해요. 장씨가 우쭐합니다. 자, 살에 들린 듯 콜록콜록 괜찮아? 미라가 달려들고 촬영이 중단돼요. 멈출 줄 모르는 아름이의 기침. 자, 아름이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서 촬영팀 촬영을 접고 승찬이와 미라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장씨 할아버지. 승찬이가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겠지, 촬영은 여기서 멈춰야겠지 하고 물어보죠. 즉 촬영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야, 넌 어떻게 보고도 모르니? 하고 화를 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아, 아름이 옆집 할아버지죠? 혹시 인터뷰 좀 나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자, 장씨 할아버지가 원했던 상황이 본의 아니게 벌어지게 됐죠. 장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촬영팀, 장씨가 바짝 얼어있어요. 자, 할아버지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큐.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아름 군은 아니지 참, 우리 한아름 군은. 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성을 잘못 바꿔 불렀어. 컷. 할아버지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우리 작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요.
끄덕이지만 여전히 얼어있고 카메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장씨가 NG. 이어지는 장씨의 NG. 우리 한여름 에이구 A씨 아름이 이놈 자식은요 하고 이제 편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됐나봐. 취침 촬영팀 승찬이도 코이 푸기한 얼굴이에요. 한 번만 더. 자,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아름이는 친구요. 내 친구. 자, 여기에서 대답하는 장씨의 얼굴에 진심이 묻어난다. 아름이를 바라보는 장씨 아저씨의 속마음, 나의 친구. 그러니까 비록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이러한 세대차를 극복하고 서로의 진심을 공유하는 관계,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는 관계라고 알 수 있겠죠. 병원 복도에서 장씨와 아름이가 나란히 앉아서 장씨가 아름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줍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더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좀 괜찮아? 네. 짱가 어디 아파요? 자, 장씨를 걱정하는 아름이. 아이고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그건 제가 좀 알죠. 그래도 짱가는 꽤 동안이에요. 자, 자신의 어떤 조로증, 즉 늙은 외양, 이것을 유머 삼아서 장씨에게 이 농담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치? 시끄럽게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몰라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건강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쟤들이 모르는 게 또 있어. 뭔데요? 앞으로 늙은 일만 남은 거. 자,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장씨를 보면 맑게 웃는 아름이, 마주보며 씩 웃어주는 장씨. 자, 여기서는 아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장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름이 병실입니다. 서아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서아가 답장이 없었어. 기력 없는 모습으로 뒤척이다가 컴퓨터를 꺼내봤더니 역시 편지가 안 왔습니다. 습관처럼 전자메일을 확인하더니, 자, 여기서 분명히 영통 확인했죠. 그런데 컷투 그리고 확인한다. 무슨 뜻일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의 점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던 거야. 즉 서하의 이메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서하의 소식을 너무 알고 싶어. 드디어 수신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고 서하의 편지를 봅니다. 자, 소리, 이건 효과음이겠죠? 자, 여기서는 이펙트, 효과음. 서하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고민했어. 나만 네 얼굴을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는 내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TV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한 장 보낼게. 첨부된 사진을 열었더니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이 있습니다.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보는 아름이, 사진 속의 서하의 손과 아름이의 손이 포개지고 맞잡은 것처럼 보이는 손과 손입니다. 자, 여기서는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름이가 서하에게서 느끼는 이 공감, 그리고 유대감, 이런 게 나타나죠. 자, 여기는 오솔길, 아름이의 상상입니다. 실제 장면이 아니에요. 두 손이 실제로 맞잡은 손이 되고,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상상에서 아름이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서하를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오솔길을 걷고 있는 뒷모습을 아련하게 보여주고, 이메일을 통해 들려주었던 음악이 깔리고 오솔길을 걷고 있고, 아름이가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건강한 16살 소년의 모습,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보는 서하의 모습은 청순한 얼굴의 소녀가 아름이가 상상하는 서하의 모습인 거죠.
바람이 불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청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냐고. 자, 이 아름이의 심리에서 알 수 있는 거, 서화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꿈꾸고 있다. 그리고 또 하다. 서화도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드러나죠. 자, 아름이의 병실이고요. 의자에 앉아있고 전자우편 끄트머리에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라는 문장이 보여요. 즉 아름이의 이 상상들은 여기 아름이에게 서하가 쓴 편지의 한 구절로 인해서 펼쳐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살고 싶어지는데, 자, 지금 소리, 왜냐면 아름이는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보드로 활자를 이게 입력하고 있는데 우리 관객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관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소리로다가 이 키보드에 입력하고 있는 글자들을 들려주는 거죠. 이미지. 자, 지금 몽타주는 장면 여러 개를 이어 붙이는 겁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아름이가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을 볼 때, 또 트럼플린을 뛰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있는 베갯잎에 나란히 누워 향기를 맡고 있는 엄마와 아름이, 맑은 날 오후에 엄마와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에도, 구멍가게 앞에 연속극을 보며 훔치는 건장한 아저씨,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면서 우는 걸 보고 있을 때에도. 자, 여기에서의 몽타주는 아름이가 열거하고 있는 살고 싶어지는 때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이어 붙이는 장면이에요.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저녁 무렵에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도 나는 살고 싶어져. 아빠와 함께 초승달에 뜬 초저녁에 초롱초롱 금성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에도. 서아야, 너는 어때? 자, 지금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순간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순간들. 자,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이럴 때 살고 싶어진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뭐를 머릿속에 딱 담아둬야 하냐? 제가 여러분을 딱 만나면 이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딱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장면 번호에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달라졌고 각각의 공간에서 중심 내용과 인물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이렇게 장면별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